우리 하나 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 더 하다가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하거나 아니면 막기 위한 어떠한 운동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힘, 찌야! 네, 안녕하세요. 논일남 주상합니다. 이번 주제는 무엇이냐? 영어로 써있긴 하지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우리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죠.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시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그쵸. 코로나 때문에 여러 요인들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제 사실은 코로나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뉴스나 아니면 다른 이런 매체에서 보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중요하다. 운동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구독자분들이 봤을 때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해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어렵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다른 외부적인 바이러스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막기 위한 그러한 운동 방법과 운동 순서 그리고 어떠한 운동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일단 코로나를 어떻게 본 거냐면 트레이닝 컨시더레이션 그래서 트레이닝이 뭐냐면 운동이에요. 운동을 할 때 어떠한 고려사항을 가져야 되는지를 적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바로 슈발리에라고 하는 분인데 사실은 베르나르도 슈발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학자고요. MD, 의사입니다. 메디컬 닥터, 의사가 직접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카디올로지스트라고 해서 카디오는 우리 심장이에요. 심장을 전문으로 다루는 그러한 학자, 박사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 의사분과 다른 박사님들이 함께 모이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을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운동을 제공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조금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이뮤니티라고 해서 이뮤니티가 뭐냐면 면역입니다. 면역체계. 그래서 면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면역체계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기적인 피지컬 엑서사이즈, 신체 활동과 운동들이 당신의 건강과 그리고 무드가 뭐냐면 우리의 감정들 그리고 이뮨 시스템,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을 한다. 운동을. 하지만 너무 강한 강도에 너무 오랫동안 하는 세션, 운동 프로그램 또는 운동 강도가 오히려 디펜스, 방어체계, 몸의 방어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도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지 사실은 아직까지 논란이 많지만 슈발리에라는 박사가 어떤 강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운동 강도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지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발생하거나 코로나의 증상이 있으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상이 뭐냐면 열입니다. 열이 37.5도 이상 넘어가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기침 그리고 뭐 다른 근육통들 이러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고를 하고 있냐면 만약에 당신의 몸 상태가 나쁘지 않더라도 일단 하루에 2번 정도 꼭 하루에 아침 저녁 아니면 아침 점심 점심 저녁 2번 temperature 온도를 꼭 체크를 해보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열이 더 생기거나 아니면 기침을 더 많이 할 경우에는 당연히 2번 이상 열을 꼭 체크해야 된다. 2번 정도 꼭 열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열이 발생됐다면 일단은 열이 끝난 시점에서 14일 동안은 physical activity 그래서 신체 활동을 최소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열이 끝나면 운동이나 아니면 신체 활동을 하라고 하지만 열이 끝난 후에 14일 동안 운동 또는 피지컬 액티비티를 최소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의외죠. 그렇기 때문에 열이 난 후에는 최대한 몸의 안정을 취하고 그 다음에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음식 조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지컬 액티비티는 조금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권고하고 있네요. 그리고 만약에 증상이 없더라도
어떤 증상? 코로나 증상. 그래서 열 또는 기침 이런 증상이 없더라도 사실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열이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불안감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 뭐 이런 해열제 종류를 드시는데 그것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당신이, 여기선 당신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어도 그러한 해열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열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열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한 절대 해열제를 먹지 말자. 그리고 소염제, 그 다음에 뭐 코르티손, 그 다음에 아스피린 이러한 약들도 그쵸, 항염증제죠. 그런 약들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코로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권고사항이나 이제 예방사항을 살펴봤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운동으로 갔을 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르나르도 슈발리에라는 박사는 카디오, 심장 관련 매우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자로서 매우 많은 논문을 작성을 했었어요. 그러면 카디오에서 심장 트레이닝, 여기서 심장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사실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유산소입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어떻게 제공하는 게 좋을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코로나 아니면 다른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 운동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운동할 때 1시간 이상 운동하는 것을 리밋, 제한한다. 그래서 1시간 이상을 운동 주지 말고 그 안으로 끝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운동선수나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2번을 하실 수 있어요. 하루에 2번을 하시는 동안 꼭 그 한 번과 한 번 사이에 3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과 물을 섭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만약에 3시간 전 동안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탈수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면역 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별표예요, 별표. 그럼 어느 정도 강도로 운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80%의 심박수에 근거해서 운동을 제공해야 된다. 이걸 조금 더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일단 최대 심박수의 80%예요. 우리의 최대 심박수의 80%. 그러면 최대 심박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사실 누구나 맞는 수치는 아니겠지만 우리들이 간단한 공식을 사용해서 말씀드리면 30살이라고 쳤을 때 어떻게 최대 심박수를 구하면 되냐면 220 빼기 30을 하면 됩니다. 나이를 하시면 돼요. 본인의 나이. 그러면 190이죠. 이게 최대 심박수예요. 최대 심박수. 심박수를 구하는 장비들 굉장히 많죠. 손으로 재도 되고요, 1분 동안. 그리고 아니면 애플워치나 갤럭시, 폴라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190이면 80%니까 38을 빼야 됩니다. 왜? 20%를 빼야 돼요. 그러면 152 심박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운동을 진행하는 동안, 1시간 동안 운동을 진행하는 동안에서는 최대 심박수의 80%, 152를 넘으면 좋진 않다.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강도의 방법으로 운동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매우 매우 중요하죠. 우리 심박수를 체크하고 계신가요? 운동을 할 때? 심박수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박수 체크를 꼭 하시면서 내가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너무 약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60에서 80% 정도의 운동을 하면 사실은 뭐 중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80%가 넘어가면서 90% 그 다음에 최대 심박수가 되면서 이제 고강도의 운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흥미로운 토픽인 스트렝스, 우리 많이 하죠. 헬스장이나 뭐 필라테스 아니면 요가들도 사실은 근력을 요구하는 데가 많죠. 헬스장뿐만 아니라. 그래서 근력은 어떤 식으로 운동을 진행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리미트, 마찬가지로 제한을 하는데 저항 운동,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두컬, 그 다음에 햄스트링 운동, 그 다음에 대퇴사두근 운동, 이런 운동들을 1시간 이상으로 진행하지 말라. 근력 운동을 1시간 이내로 끝내라. 너무 많은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뭐 젖산이 쌓이고 이런 생리학적인 변화들에 의해서 면역 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맥시멈 로드, 우리 뭐 3대 500, 3대 500 있죠? 좋아요. 3대 500, 뭐 언더머 입어. 좋아요. 하지만 코로나엔 좋지 않다. 3대 500 치는 운동, 뭐 벤치프레스 150kg, 뭐 데드, 스쿼트 200kg 이렇게 맥시멈 무게를 들지 말라. 맥시멈 무게를 드는 순간 마찬가지로 위에 같이 면역 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많은 생리학적 기전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정말 탈진되거나 완전히 지칠 때까지 운동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하나 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 더 하다가
바이러스 침투하죠. 그래서 하나 덜 하셔도 돼요. 우리는 지금 건강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력을 요구하거나 근비대를 하려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상황으로 토픽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한 개도 하지 말라. 여유로운 개수 안에서 끝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서 뭐 크로스핏을 사실은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크로스핏 같은 이런 고강도 운동들이 있죠. 뭐 철인 3종, 그 다음에 뭐 스피닝도 사실은 굉장히 고강도의 운동이죠. 세게 타게 되면, 그쵸? 수영, 굉장히 오랫동안 하거나 아니면 빠른 속도로 하는 수영들, 그쵸? 그런 운동들을 좀 삼가해야 된다. 위에 있는 내용들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카디오, 심장에서는 80% 이상 넘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스트렝스 측면에서는 너무 근육을 최대화로 힘을 주게 하는 운동들을 조금 배제하는 게 좋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물 섭취죠. 수분 섭취. 그래서 수분 섭취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분 섭취를 운동 전, 중, 후 모든 그 사이사이에 물을 꼭 섭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엇이냐면 우리 담배입니다. 우리 우한 폐렴이죠. 코로나가 다른 말로. 그래서 폐에 염증을 만드는 기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가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운동 후에 2시간, 운동 전에 1시간 전에는 절대 담배를 특히 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당연히 담배가 당신의 면역 체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바이러스가 당신의 몸을 침투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의 전염력을 갖고 있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몸의 면역 체계를 높이기 위해선 어떠한 방법의 운동을 제공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근거 기반에 의해서 말씀드렸고요. 2가지 토픽이에요. 그래서 유산소 관련 그리고 근력 관련. 유산소는 내 최대 심박수의 80%를 넘기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근력 위주에서는 너무 무거운 무게를 들지 않고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강도 내에서 무게를 설정해서 근력 운동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들 너무 힘드시겠지만 운동을 꼭 하셔서, 그렇죠? 집에서든 어디서든 운동을 꼭 하셔서 자신의 건강을 꼭 유지하시길 바라겠고,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많은 분들이 다시 원상복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